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 부자의 공대표입니다. 자, 오늘 날짜는 1월 5일 금요일이고요. 야, 벌써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입니다. 오늘의 단타 종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시작하기 전에 영상 하단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고요. 이게 영상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니까 여러분들 한 번씩만 도움 주세요. 자, 먼저 주요 3대 지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은 마이너스 0.34% 정도 하락한 4,688.68을 기록했고요. 다우존스 역시 플러스 0.03%를 기록하면서 37,440.34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혼조세죠. 지금 혼조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장 초반에는 좀 강한 상승을 좀 보이다가 후반 들어서는 고개를 좀 숙이더니 장 막판에 낙폭이 더 확대되면서 마감을 지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 초반에는 아무래도 견고한 경제 지표 때문에 지수가 상승세를 좀 보였다가 후반 들어서는 차익 매물과 더불어서 금리 부담을 좀 이기지 못하고 매물이 좀 출회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나스닥 기술주는 마이너스 0.56% 정도 하락한 14,510.30으로 마감을 지었고요. 지금 한 4거래일 연속, 5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지금 맞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 지금 한 5거래일 정도 하락세를 맞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 지표 3대 지수 차트를 보면요. 쭉 밀렸지만은 지금 정고점 라인까지 거의 다 왔어요. 정고점 부분이 지지 라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지지가 된다면은 재차 반등에 성공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 고점 부분, 네, 이 부분이 지지 라인으로 작용하면서 반등에 성공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하락을 맞아도 다음 주에는 반등에 성공할 수가 있겠구나라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5일 연속 하락하니까 아무래도 추세가 전환된 게 아니냐라는 그런 불안감이 좀 야기가 돼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천연가스는 어제 좀 대박 났죠. 플러스 6.75% 정도 상승한 2.848을 기록했고요. 저점이 점점 올라가면서 고점도 점점 올라가더니 오늘 빵 터지더니 6% 7% 정도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결국에 전 고점 부근까지 지난 고점 부근까지 쭉 다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중간치 정도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국제유가는 배럴당 72달러를 기록하면서 마이너스 0.40%를 기록했습니다. 좀 차별화된 흐름이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어제 토해냈던 4,200달러를 좀 맴돌았었는데 오늘 좀 반등을 성공하면서 반등에 다시 재차 성공하면서 3.47% 정도 상승한 44,00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더불어서 공포지수 빅스지수는 플러스 0.64% 정도 상승한 14.13을 기록을 했고요. 아무래도 장 막판에 매물이 출회된 점이 이제 상승 요인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한 4거래일 연속 지수랑 반대로 4거래일, 5거래일 연속 우상향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더불어서 10년물 이제 국채 수익률은요, 한 4%가 넘었어요. 4%가 상회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조기 금리, 이제 기준금리 인하가 조기로 좀 금리 인하가 좀 약화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장단기 모두 좀 상승했는데 10년물은 플러스 2.61% 정도 상승하면서 한 10pp 정도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 달러 지수는 마이너스 0.05%로 반면에 좀 하락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용지표도 개선됐고 국채금리도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소폭 약세를 보이는 달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독일의 이제 소비자 물가가 전월 대비 좀 상승하자마자 유로화가 좀 강세를 좀 보인 게 좀 약세로 좀 전환되지 않았나라고 좀 추정되고 있어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CME 그룹 페드워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말 기준금리는 375배에서 400pp가 동일한 상황이고요. 시장에서는 아직도 기준 뭔 소리야? 금리는 지속적으로 계단식으로 하락할 거야가 지금 우세한 상황이에요. 지금 뭐가 나오든 지금 일단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베팅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 연말에는 결국에는 375에서 400pp까지 하락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더불어서 경제지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12월 서비스업 PMI가 어제 발표가 됐는데요. 전월 수치가 50.8에서 12월 51.4로 기록되면서 직전 예비치가 51.3이었는데 그보다도 소폭 좀 상승하게 마감을 했습니다. 이게 곧 미국이 작년 연말 서비스업 업황이 좀 확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 이제 신규 실업 보험 청구자 수도 발표가 됐는데요. 매주마다 발표를 하죠. 직전주는 22만 명이었는데, 이게 이번에 발표된 게 20만 2천 명으로 발표가 되면서, 월스트리트 저널이 21만 9천 명이었는데, 그보다도 소폭 하회하면서 마감을 집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ADP 민간 고용이 장 초반에 상승세를 좀 견인했죠. 자, 전월 대비 10만 명 정도였는데, 이번에 발표된 게 16만 명으로 거의 6만 명 정도가 증가가 됐어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12만 5천 명 정도를 예상했는데 이 예상치보다 상회하면서 그러면서 지수 상승세를 좀 견인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장 초반에 그리고 레저라든지 접기업 이쪽이 6만 명이 증가하면서 거의 서비스업 부분이 거의 주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고용 보고서 발표를 좀 앞두고 고용 수준이 좀 유지되고 있다는 그런 흐름이나 혹은 증가했다는 민간 고용도 또 증가했다는 그런 흐름으로 좀 긍정적으로 시그널이 좀 작용돼서 지금 장 초반에 좀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방금 한 6시 반쯤에 7시쯤에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요. 모건 스털리가 3월 다들 지금 시장은 계단식 하락을 좀 예상하고 있는데 3월 달부터 금리 인하 기대는 걸지 말아라라는 주제로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인플레이션이 아직 높다는 점이 연준의 1분기 금리 인하를 막는 요인이며 3월부터는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기대하는 투자자들은 결국 실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브리핑을 했고요. 또한 추가적으로 노동시장도 여전히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이게 곧 연준 인사들이 일단은 금리를 동결을 하고 관망하는 쪽을 선호하게 할 것이다 라고 추가적으로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고서가 나오면서 장 막판에 좀 매물이 좀 확대된 게 아닌가라고 좀 예상하고 있고요. 자, 테마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는 마이너스 0.72% 정도 하락 마감했고요. 애플도 마이너스 1.27%로 하락 마감했는데 샌들러의 투자 의견이 좀 하향 조정했다는 그런 소식 때문에 애플은 마이너스 1.27% 정도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존도 마이너스 2.63% 정도로 하락 마감했는데 바이트댄스가 이제 미국의 전자상거래 사업을 좀 확대할 거라는 그런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경쟁사가 좀 확대하면서 그러면서 아마존은 약간 위축세로 좀 우려감에 좀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 업종도 이베이도 좀 약세를 한 3% 정도 약세를 좀 보였어요. 그리고 알파벳도 마이너스 1.65% 정도 하락세를 좀 보였는데 AI 검색 스타트업 기업이 엔비디아랑 좀 투자를 좀 유치했다는 그런 소식 때문에 그 소식 때문에 좀 약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엔비디아는 수혜로 좀 플러스 0.90% 정도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엔비디아랑 AMD도 같이 좀 올랐어요. AI 이제 기대감 속에 반도체 업종은 일부 차별화된 흐름으로 좀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안 오른 종목도 있어요. 차별화된 흐름으로 좀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모빌아이가 대박인데, 자 보면은 그리고 헬스케어 쪽은 좀 올랐어요. 여러분들 헬스케어 쪽 테마별로 보면은 업종별로 보면 헬스케어 쪽은 좀 올랐고, 반면에 어, 어제 상승했던 엑스모빌이라든지 국제유가 쪽이 좀 밀려서 그런지 이쪽은 좀 밀렸네요. 자, 모빌아이가 대박인데요. 얘가 마이너스 30%까지 거의 25% 부분까지 하락했고, 시간으로도 마이너스 0.10% 정도 추가 하락을
보였는데요. 그럼으로써 이제 근데 좀 하락했다가 좀 소폭 끌어올리더니 좀 양봉으로 좀 마감을 좀 지었죠. 자, 이게 모빌아이가 하락한 이유는요. 고객사의 과잉 재고로 좀 예상치보다 크게 하회한 좀 매출 전망 때문에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급락세를 좀 보였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럼으로써 이제 자동차 쪽 혹은 자율주행 쪽 혹은 카메라 쪽 혹은 그런 자동차랑 연관된 부품 쪽 그런 쪽이 좀 개파락으로 좀 매물이 좀 출회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의 관심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천연가스가 플러스 6.75% 정도 상승 마감하면서 급등세를 보였기 때문에 천연가스 관련주 대성에너지부터 지엔코까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GSE라든지 대성에너지가 과거에 좀 급등세를 보였던 그런 종목이고요. 그리고 유가는 흥구석유로부터 급동유화까지 어제 상한가로 마감을 지었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유가가 좀 밀렸는데 천연가스가 급등하면 유가도 같이 좀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유가 관련주도 같이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이제 노보노디스크가 장중에 어제 4% 정도 올랐고요. 4% 정도 올랐고 시간 내로도 플러스 0.34% 정도 올랐는데요. 이 정고가 부근인 요 부분을 106달러 정도 요 부분을 좀 돌파를 하면서 전고가를 돌파를 하면서 오늘 강한 슈팅이 나왔었는데 그럼으로써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도 같이 좀 움직일 수가 있겠다라고 보여져서 가져와 봤습니다. 국장의 인벤티지 랩도 어제 4% 정도 올랐는데 계단식으로 점점 우상향을 그리고 있고 전고점 부근을 좀 돌파를 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만 치료제 관련주로는 나이백도 최근에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요. 비만 인벤티지 랩이라든지 라파스 그리고 대봉 LS도 예전에 과거에 급등세를 보였던 그런 종목이고 펩트론도 많이 올랐었죠. 급등세를 보였던 비만 치료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더불어서 미국 마이크로칩의 보조금 한 2천억 정도를 지원한다라는 그런 소식이 나왔는데요. 보조금을 이렇게 지급하기로 했다는 그런 소식인데 이게 두 번째 2002년도 8월 달 반도체 지원법이 발효된 이후로 두 번째 보조금 지급 사례예요. 근데 이게 우리랑 뭔 상관이냐라고 생각이 들 텐데 이 삼성이라든지 SK 하이닉스도 추가적으로 이제 지원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반도체 쪽도 수급이 좀 몰릴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라고 가져와 봤습니다. 반도체는 제주 반도체가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고 켈레타스 반도체라든지 칩셋 미디어라든지 온 디바이스 AI 관련주 위주로 오름세를 좀 보이고 있어서 관련주를 함께 반도체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자, 일전에 오늘의 단타 종목 1월 3일 날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 이때 히토류 관련주를 설명을 드렸죠. 미중 갈등이 대중국 수출 중단을 위주로 미중 갈등으로 히토류 관련주가 움직일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어제 시간으로 유니온 머티리얼이라든지 삼화전자라든지 유니온이라든지 같이 좀 올랐어요. 그리고 동국 RNS도 같이 좀 올랐죠. 이미 시간으로 보면요. 히토류 관련주는 올라서 만약에 매수하셨던 분들은 일단 축하드리고 관심 종목으로 올려드렸던 비만 치료제 나이백도 5% 정도 올랐네요. 그리고 헬스케어 관련주 5% 정도 또 올랐었고 그리고 쏙쏙 보이는데 퓨리또 반도체 관련주로서 퓨리또 한 3% 정도 올랐고 그리고 한동훈 관련주 파라텍도 한 1.9% 정도 올랐네요. 이 부분 참고하실 분들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 저랑 함께 하실 분들은 010-2509-0456번으로 숫자 8번이라든지 숫자 8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 영상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아직까지 유익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눌러주신 분들은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 응원하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